자, 이제 10강. 우리 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봐서 뭐로 가자? 정의. 이쪽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이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니부어 단원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롤스와 뭐 노직이 좀 중심이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포함되는 절차적 정의,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벌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거의 심하면 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니부어 나오고요, 롤스 노직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윤리보다 배점상, 그리고 난이도도 좀 어려운 난이도로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원이다. 자, 니부어로 가기 전에 먼저 니부어 합니다. 먼저 개인과 사회라는 어떤 개념을 한번 우리가 좀 개관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개인과 사회라는 단어는 어딘가 모르게 뭐합니까? 좀 대립되는 모습이 들어가죠. 한쪽, 이쪽은 뭐를 강조한다? 개인. 이쪽은 뭐를 강조한다? 사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개인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사회문화에서 미시적 접근이라든가 뭐 사회문화 쪽으로 가면은 명목론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좀 사회 쪽을 강조하는 걸 거시적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단어는 여기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단 이 명목론이나 어떤 실제론은 이 사회라는 개념에서 사회라는 단어가 명목론은 단어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란 뜻이야. 다시, 자, 명목론에서는 사회라는 것은 단어는 있지만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름뿐이다. 무뿐이다. 이름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논의로 간다? 명목론입니다. 그럼 실제론이라는 것은 단어도 있고 실제로 뭐로? 실제로 사회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논이다? 실제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명목론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 개념? 개인. 그럼 실제론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 개념? 사회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요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아요.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무엇이 됩니까? 한번 요런 거 해볼게요. 무엇이 된다고요? 3A가 되겠지. 즉, 여러분들이 이 A는 단순한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하나, 개인 둘, 개인 셋이 모였죠. 개인 셋이 모이니까 뭐가 됐다고? 3A가 됐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회란, 이건 사회죠. 사회란 단순한 개인의 뭐에 불과하다? 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개인인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논? 명목론이에요. 즉 사회란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이쪽으로 강조되는 시각이 일단은 자유주의, 그리고 무슨 주의? 개인주의. 이쪽이 명목론에 강한 시각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 자유주의 시각에는 사회계약설이나 무슨 주의 시각도 공리주의 시각도 자유주의 시각에 포함됩니다. 근데 요 사회계약론과 공리론을 살짝 요쪽으로 치우친 것은 자유주의를 강조해도 자유만 강조하는 이론이 있고요. 자유를 강조하지만 약간 공동체나 전체도 조금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계약설이나 공리주의는 완전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살짝 사회성도 조금 이해하게 하는 자유주의, 사회성도 조금 생각하는 개체주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기본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쪽 안에 넣었고요. 자, 그럼 실제론이라는 것은 사회란 단순한 개인의 합, 그 뭐라고요? 이상이다. 사회란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일단은 3A야. 일단은 뭔 A? 3A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3A 여기 있죠? 3A2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A 이외에 뭐가 존재한다고?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플러스 뭐가 존재한다? 알파. 그러므로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요것은 다음 내용에서 니부어의 사회윤리를 연결할 때 요 그림을 가지고 또 연결해 볼 테니까 일단 숙지해 주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우리 생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의
덕윤리, 그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샌달, 그다음에 뭐 집단, 전체, 민족, 사회주의, 유기체 이런 소리 하면은 다 무슨 주의? 공동체주의고 실제론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 들어갔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사용된 단어, 지금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이런 것이 있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나도 안 읽을게요. 요런 건 좀 봅시다. 사회, 아니면 국가, 아니면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위한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자, 사회, 국가, 다른 말로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개인을 강조하니까 뭐다? 명목론이고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의 시각이고 또 대표주자로 뭐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회 계약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고 공동체의 헌신을 강조하고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면은 실제론이구나. 나머지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십니다. 음미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OX 똑딱이로 한번 똑똑똑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해서 여기서는 한번 실제론과 명목론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와 뭐로 찾아보자? 자유주의를 우리는 뭐라고 바라보자? 명목론. 자, 공동체주의를 뭐로 가자? 실제론. 그래서 실명 그렇게 가볼게요. 사회는 개인을 뛰어넘는 독립된 실체이다. 여러 가지에서 나왔죠? 사회는 뭐다? 실체이다. 이 단어도 좋았고요. 개인을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사회는 뭐다? 독립돼 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논이라고 가져야 된다? 실제론으로 가야겠지. 침침가 안 보이죠? 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거는 명목론. 자, 그 다음에 치안 유지를 위해, 자, 치안 유지라는 것은 전체를 위하는 거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생활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자, 사생활을 강조하면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로 들어간다? 명목론으로 들어가자. 도덕적인 사람의 모임이 꼭 도덕적이지는 않다. 요거 무슨 론? 명목론. 자, 이 그림을 이걸 볼게요. 요걸 보자. 착한 사람이 뭐였지? 그러니까 무슨 사회가 됐습니까? 착한 사회가 됐지. 삼착한 사회가 된 거예요. 즉,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의라고 볼 때는 명목론의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모였더니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론에서는 착한 사람이 모였지. 물론 착한 세 사람의 삼착한이 있지만 이 알파 때문에 무슨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나쁜 사회가 될 수,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뭐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면은 원래는 명목론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지. 그런데 무슨 사회도 될 수 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도 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무슨 논으로 간다? 실제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 쟤 왜 저래 그랬겠네. 사회는 개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의 산물이다. 사회 계약서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가서 명목론으로 갑시다. 자,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다. 잘 봐봐. 그러면 개인은 뭐니? 그림자지. 그럼 실제하는 건 뭡니까? 사회지.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는 거다? 사회 실제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 개인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회 구조에서 찾았죠. 이건 실제론. 집합적 단위로서의 사회 구조, 여기서도 뭐를 강조한다? 구조를 강조했지. 이 구조라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실제론. 사회 문제는 구성원의 의식, 개개인의 의식 개혁으로 사회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논? 명목론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단어는 니부어에서 그 개인윤리적 차원, 그리고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이쪽은 개인윤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윤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윤리로 접근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니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부어 볼게요. 니부어는 일단,
신학대를 나오셨어요. 무슨 대학을 나오셨다? 신학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목회 활동, 개인 중심의 목회 활동을 젊어서 이제 전공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양심을 강조했고요. 왜냐하면 신학대를 나오셨으니까. 하지만 얘기가 여기서 끝났은 게 아니라 나중에 현실까지 강조하는 현실주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기독교적 현실주의다. 즉 개인의 양심과 그 다음에 구체적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강제력까지도 강제력의 필요성까지도 강조하신 기독교적 현실주의. 문장 꼭 알아주시고요. 이 사람의 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는 무엇이냐? 도덕적 인간과, 자, 인간은 어떻다고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다고요? 비도덕적이래요. 다시요. 도덕적 인간과 무슨 사회? 비도덕적 사회. 이건 이 그림으로 아까 다시 들어갑시다. 착한 사람 세 사람이 모였죠. 착한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삼착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 3A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덕적 인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바라보니까, 자, 좀 세게 가보자. 이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 알파라는 것에 의해서 무슨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모였어도요, 이 알파라는 것에 의해서 사회는 무슨 사회가 될 수 있다고요?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무슨 사회? 비도덕적 사회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좀 계속 문제에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한 10몇 년이 지났지. 옛날에 니보 초창기 문제로는 뭐 낫 인마이 백야드, 뭐 집단 이기주의 그 정도가 문제였는데 해마다 문제가 진화되더니 이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어떤 원전에서 제시문이 나와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니부어 스스로도 제 생각엔 틀릴 수준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일단 이분이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데도 꾸준히 왜 내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찾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를 찾아내신 분? 사회 윤리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아니, 그게 뭔데?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개개인들에게 양심적인 설득과 호소와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들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사회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즉, 이 사회 문제를 개인의 양심, 그들의 선의지, 그들의 도덕성에 의지하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인들을 중심으로 윤리의식 아니면 개선, 인식의 변화, 교육,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동안 늘 외쳐왔었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아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것과 함께, 자,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뭐하더라? 필요하더라. 그래서 무슨 개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더라. 이걸 강조하신 분이 니부어입니다. 물론 제도 개선에다 이제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얘기했다고 봐야겠죠. 빡빡 빨간 거 지우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제도, 정책, 법률, 뭐 예산 편성, 요런 것들 또한 얼쏘 필요하다. 뭐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개인의 양심의 호소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니부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즉 다르다라는 거지. 이걸 이분이 추가시키면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구분이 필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개인 윤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뭐다? 이타성이다. 사회 윤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뭐다? 정의이다. 각각의 윤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므로 그들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이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상호 보완이 뭐하다고요? 가능하다. 이게 또 키워드겠지. 즉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뭐를 강조한다?
옆에서 살짝 상호 보완에다 살짝 요런 단어 써주면 좋겠죠. 뭐가 가능하다? 아, 가능하다고요. 조화가 가능하다. 자, 제시문 한번 다, 기출문제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만 싹 뽑아왔습니다. 두 도덕적 입장, 즉 개인윤리와 개인선을 강조하죠. 사회윤리, 공동선을 강조하죠.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밑줄 쫙 그어보세요. 뭐 하지 않다고요? 배타적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화가 가능하고요. 양자 사이의 모순도 뭐 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뭐 하지 않다고요? 절대적이지 않다. 자, 요 표현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요 표현에서 어떤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조화로운 거 알고요.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에 뭐는 존재한다? 모순은 있는 거예요. 모순은 있다라는 건 인정한 겁니다. 다만 뭐 하지 않다고요?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화가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자, 배타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있지만 뭐 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조화가 가능하다. 자, 이게 요 정도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한 5년 전? 5, 6년 전에 출제됐던 리부어 문제는 요 정도로도 살짝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문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이제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OX 똑딱이 갈게요. 자, 고르기.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자세. 이거 개인윤리로 가야겠죠. 자, 윤리, 의식. 무슨 윤리? 개인윤리. 이거 올해 EBS 내용 OX로 만든 겁니다. 자, 제도 개선보단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무슨 윤리? 개인윤리. 동물학대를 처벌한 법. 이거 무슨 윤리? 사회윤리. 양심에 호소하자. 무슨 윤리? 개인윤리.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는 것. 자, 이제 좀 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리부어는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분석 들어갈게요. 먼저 리부어는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이 뭐하면 커지면 어디까지 남았나? 아이고야.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의 이기심은 어떻게 된다? 커져요. 자,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커진다? 이기심은 커집니다. 그런데 뭐는 낮아진다? 도덕성은 낮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부어는 집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무슨 윤리가 필요해졌다? 사회윤리가 필요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알아주시고요. 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이것도 외워줘야 됩니다. 집단 간의 심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까지는 개개인들이 나쁜 것들이 확대돼서 개인의 중심에서 사회 부정의가 나타났다. 요건 아래의 내용이지.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사회 부정의가 나타나는 걸 아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단 간의 뭐의 불균형 때문에, 힘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 부정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찾아내신 분이 누구다? 리부어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우린 몰랐어요. 개인만 착하면 사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볼게요. 자, 요거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윤리라고요? 개인윤리. 사실은 개인끼리의 만남 속에서 거대한 악은 물론 이제 사기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아주 엄청난 악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봐셔도 좋아요. 초등학교 때 짝이랑 갈등이 있지만 그게 엄청난 어떤 부정의로 표출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 뭐가 나타나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 간의 부정의는 커집니다. 리부어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 1930년대에서 한 40년대. 물론 그 이전도 있지만 이 책이 발간될 땐 그때쯤입니다. 자, 그때 미국사에서 큰 어떤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흑백 갈등이었어요. 갈등도 아니죠. 그냥 백인이 흑인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집단이 흑인이라는 집단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한 모습에서 KK단이라는 어떤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부정의가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흑인이 악해서? 그건 아니겠지. 근데 왜 그런
KK단의 악행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그것은 힘의 불균형이에요. 미국의 주도 세력 그리고 다수는 누구다? 백인입니다. 흑인은 뭐다? 소수자예요. 즉 흑백 갈등에서 KK단이 나타나고 흑인에 대한 어떤 억압과 차별이라는 부정의가 나타난 원인은 집단 간의 뭐 때문이라고요?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한 거죠. 이해하셨니? 그러면서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또 뭐가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히틀러 때문이다. 히틀러 개인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히틀러만 착했으면. 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에요. 즉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제 갑자기 독일은 엄청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유럽 사회 최강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자, 힘이 막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일으키는 거지? 전쟁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힘의 불균형이에요. 옆에 약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요. 힘이 대등해지면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힘이 대등하니까. 힘의 불균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니? 일본 놈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약해서예요. 좀 슬퍼지네요.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권을 왜 침탈했니? 일본 놈이 나빠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힘. 자, 집단. 자, 독일이라는 집단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유럽 사회에서 아주 소수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다? 유태인이에요. 엄청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났죠. 그럴 때 히틀러가 저질린 부정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유태인 학살이에요. 즉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이 저지르는 부정의의 모습은 초등학교 때 짝꿍과 버렸던 이런 뭐 짜질한 어떤 아니면 고등학교 때라도 그런 갈등을 넘어선 엄청난 부정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히틀러 만나서 그런 거 나쁜 거야. 그러지 마.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불균형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균형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니부어는 실제로 2차 대전의 전쟁에 참여해서라도 뭐를 실현하자? 정의를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즉 나치 이들이 커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전해서 저 뭐까지 실현하자? 정의.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거지.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의식개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접근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심지어 뭐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 정의. 자, 이거 개인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개인의 갈등인데 집단이라고 볼게요. 자, 이 부정의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주 가벼운 부정의죠. 아니, 아구창 맞았지만 어쨌든 유태인 학살보다는 이 부정의가 나타난 이유는 얘가 나쁘고 얘가 착해서? 착한데 왜 일어납니까? 부정의의 이유는 뭐니? 힘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경험했던 빵 셔틀. 빵 셔틀은 왜 일어났니?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어나는 빵 셔틀. 그 부정의는 왜 일어났습니까?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에게 찾아가서 얘야 남에게 빵 설득 시키는 것은 나쁜 거니까 그러지 마라. 개인의 설득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한 대 더 맞아요. 해결 방법은 얘도 힘센 뭐를 두고 있으면 친구를 두고 있어서 뭐를 찾으면 힘의 균형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괜히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 다시 외워줘야 됩니다. 기독교적. 하지만 무슨 주의다? 현실주의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의식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합리적 사회적 강제력이 제일 맞겠죠. 하지만 심지어라고 해야 돼. 심지어는 무슨 강제력도 사용할 수 있다? 비합리적 강제력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때 말하는 비합리적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심지어 원한이라는 방법까지도 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꼭 외워주자. 이 문장.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애들은 심하게 이렇게 있고 좀 경직된 아이들은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니까 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건 더 좋은 거지. 이것이 안 될 때 이것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설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 넣어야겠죠. 마구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이제 제시문에서 이런 표현도 만들어졌습니다. 반항, 강제력, 원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얻어내기 힘든 방법이지. 요때 이 양심적인 사람들에다가 이 목사님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니보는 신학대를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지. 그러면은 니보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변의 친구들은 야, 어떻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니보에게 말하겠지. 그럴 때 니보는 단언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거의 외워주는 수준. 정치적 강제력과 같은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는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여기 이 문장 좀 봅시다. 이제 제시문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면 봐봐. 정치적 강제력, 비합리적 수단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선의지. 그렇지 않으면 dangerous 하다. 다시 이 소리입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무슨 수단?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화. 자,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이성적 통찰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X지. 자, 이분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뭐를 얘기한 거니? 조화죠. 이렇게 들어가도 좋아요. 요 문장. 선의지라는 건 무슨 윤리로 읽어주시면 좋을까? 개인윤리. 비합리적 수단, 사회적 강제력은 무슨 윤리? 사회윤리. 이렇게 보면 선의지는 개인윤리, 이것은 무슨 윤리? 사회윤리.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못한다 X.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증대해야 된다? 이기심은 증대해야 된다. 예스.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이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결정에 밑을 쫙 꺼주시고 기여는 하겠지만 결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기여할 수는 있지만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X. 개인 이기주의보다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 예스. 사회문제 해결은 개인의 양심과 함양만의 동그라미. not only but also지. 이것 플러스, 다시 이 그림으로 들어가자. 이것 플러스 뭐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주셔야겠죠. 자, 요 문장 한번 나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서는 여건하서는 화합하기 있는 요거 밑줄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이상. 자, 밑줄자. 그 다음에 정의의 동그라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뭐다? 정의. 그럼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은 뭐다? 이타성. 그래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 필요. 자,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요즘은 다시 외워주시고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모순 갈등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 보자. 모순은 존재한다니까. 하지만 뭐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이거는 제시문이니까 내가 그대로 놓지만 모순 갈등이 존재합니다. 화살표 찍. 그러나 자, 만들어 가세요. 요 위에다 화살표 찍어가지고 뭐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추가로 넣어줘야지. 이건 13년 제시문이니까 이렇게 들어갔지만 올해 이제 신유형으로는 존재하는데 뭐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도 외워주도록 하십니다. 자, 한번 또 이거 볼게요.
니부의 그 원전의 내용이 제시문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 대부분은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지닌 평범한 도덕적 청년이에요. 이거 한번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1차 대전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2차 대전으로 가볼게. 내가 한번 이거 설명 위해서 이런 그림 찾아봤습니다. 이거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사들입니다. 착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냥 웃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거는 그냥 새끼 강아지예요. 그냥 강아지라 이렇게 해맑은 그냥 평범한 22살 재수는 아니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나이와 별 차이 없는 아이들이 이러고 군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착한 아이들이 일본 제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의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어요. 일본 아이들이. 전쟁에 참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고 있니? 이거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까지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를 위한 나의 희생임으로 엄청나게 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내 가족, 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친 거잖아. 하지만 국가가 수행한 그 전쟁, 일본 놈이 수행한 그 전쟁, 그것은 2차 대전은 never ever forever 도덕적이지 않아요. 즉 개인의 선한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국가는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차 대전에 독일이 저질렀던 전쟁, 그 국가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거기에 참전한 독일군들 한 개개인을 바라볼 땐 그들을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 그림 한번 넣어봤어요. 예, 이건 이제 2차 대전 말기의 소년군이에요. 소년병이라고 적어야 되네. 그냥 해맑게 웃고 있잖아. 뭐하게 웃고 있다고요? 해맑게. 근데 얘네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니? 애국심이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의 어떤 욕심에 악용되고 있었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또 읽어볼게요. 2016년 9월 제시문. 제시문 잘 만들었어요. 잘 찾아냈어요. 이런 거 제시문 찾아내시는 분들 보면은, 출제자분들, 니부어의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진짜 핵심적인 것, 중요한 제시문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뿅뿅뿅, 형광펜.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밑죠. 바로 얘네들. 이거 어쩔 것이요.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이타적이죠.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바치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토대가 된다. 엄청난 잔악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제시문 또 읽어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선의제 비중이 뭐한다? 줄어든다. 즉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든다. 이런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거 좀 색깔 있는 걸로 넣어보자. 억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요거 화살표지. 무슨 세력? 대항 세력. 자, 사회 부정의의 원인은 집단 간에 뭐에서 나타났다랬니? 힘의 불균형. 그 뜻. 어떤 형태건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 세력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당히 무슨 적이니? 현실적이야. 그래서 무슨 주의? 기독교죠. 현실주의. 평화는 항상 힘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니버는 앞으로의 과제를 강제력이 없이 완전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비폭력적 모습으로 기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건 듬으로 하나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훨씬 열등하다. 그렇죠? 집단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요거 강제력 사용은 불가피하다. 예스. 개인과 사회 집단의 도덕자를 구분짓는 아까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자,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정의.
개인과 집단의 이익성은 합리성과 선의제에 충분히의 밑줄자 아니죠. 그래서 선의제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것은 합리성과 선의제 이건 무슨 윤리라고 적어주면 좋을까? 개인윤리라고 적어줘. 개인윤리로 충분히 견제? Oh no. 아, 너 왜 그랬어? 니부어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을 오케이. 개인적 도덕과 사회 도덕을 좋아요. 위해서는 각자의 독특한 요소들을 이건 안 되지. 좀 그냥 뭔지 몰라도 무리가 있잖아.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는 위험을 줘. 그쵸?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좋아할 수 없다. 아니죠. 그리고 배타적이지도 않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걸로 가서 가주시면 되십니다.